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상승 곡선 그려나갑니다. 다만 오늘도 코스닥은 다소 소외받는 모습이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7월 중순까지 수출액이 549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관세청의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549억 3,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이런 7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4년에 369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같은 기간에 619억 달러보다는 11.3%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180.6% 급증했습니다. 또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0.3%로 1년 전보다 18.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품목별로는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와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SSD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이 231.9%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도 20% 증가하며 427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122억 1,9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를 경고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엔 메모리 반도체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 노트를 통해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 수요 강세가 유일한 원인이란 점에서 과거와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사이클이 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다 보니 일반 소비자 가전이나 PC 등에서 혼재된 신호를 만들었고 이런 불확실성이 메모리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본질적인 수급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시적 주가 약세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이번 데이터 센터 주도 사이클의 이례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하락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주가 약세를 훌륭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과 내후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며칠 뒤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달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로 과잉 생산에는 16개, 강제 노동에는 60개의 경제 주체가 지목됐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조치를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만큼 상한은 15%에 지켜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조정을 겪던 우리 시장,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간만에 편안한 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800선을 회복한 점도 긍정적이고 글로벌 IB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만큼 시장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했던 조정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주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가 또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었는데 자, 오늘 오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도 별로 좋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시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급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고 있고 기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요?
뭔가 이제는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나도 던져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앵커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1,480원대까지 어느새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뭐 나라 망한다 하던 분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율이 막 급격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계속 좀 매수한다.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난히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UBS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갑자기 또 급격하게 이런 메모리 매수해야 된다. 한국 시장 코스피 여전히 문제없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오늘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우리 시장의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코스피는 유효하다.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최강의 시장이고 목표 지수 12,500포인트를 JP모건이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12개월 목표 코스피 지수 12,500 유지하겠다. 그리고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도 역시나 유지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가 낙폭이 더 크기는 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시죠. 대만도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만큼의 조정은 아니었고요. 홍콩이나 아세안, 인도, 중국 대부분의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만 유난히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빠졌는가에 대한 분석 JP모건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우리나라 시장에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어쨌든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헤지 펀드의 강제 청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성이 매우 심해졌고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게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이 레버리지 ETF, 현재 레버리지 ETF의 청산은 한 대략 75%가량 진행됐다. 많이 청산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올라가게 하는 걸 이제 좀 잦아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디레버리징 역시도 한 절반 이상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털릴 사람들은 다 털렸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시장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이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다. 목표 주가 여전히 12,500포인트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JP모건 체이스는 이제 코스피 조정 거의 다 왔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은 세 가지 중요한 변수들, 숫자의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버리지 ETF의 총 자산 규모가 6월 말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고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이 총 자산이 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미국의 4배 수준의 정도인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레버리지 ETF에 쏠리는 바람에 주가가 너무나 변동성이 심해졌죠.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난 한 달 정도가 되는 현재의 자산 규모는 260억 달러로 축소됐다라고 JP모건 체이스는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 한 240억 달러를 팔 사람은 팔고 청산은 청산당할 사람은 청산당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런 변동성들이
잦아들 것이다. 이런 청산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JP모건 체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레버리지 ETF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시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에서도 우리는 뭐 이 레버리지 ETF 지난주에 나왔던 대책이 시원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JP모건 체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과열됐던 그런 상품들이 청산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지금 한국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들이 청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신용융자, 우리가 또 빚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용융자 잔고가 25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210억 달러 정도로 수준이 줄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0.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1.9%, 중국의 A주가 2.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 그렇게 시장의 위험을 가져올 초래할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1,100억 달러를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체이스의 해석은 그 1,100억 달러의 매도 중에 90%, 거의 1,000억 달러 정도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거죠. 삼전 닉스를 계속 팔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헤지펀드들이나 외국계 기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포트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매도도 많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도 했고 최근에 또 주가가 공교롭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팔았고 주가도 내려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6월 말 대비해서 현재는 비중이 7.5%대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8%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역시 5.7%대로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팔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까? 매도 압력이 완화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강제 청산, 매도 압력 이런 것들이 거의 끝물이다. 코스피는 이제 조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이다라는 해석을 JP모건 체이스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전에도 제가 앵커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미운 털이 바뀌었던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또 왜 이러는 건지 오늘은 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태도가 돌변하면서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의 가격이 이제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오늘은 또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 피크이기 때문에 빅테크, M7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는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면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메모리는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인 상황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훨씬 더 크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 센터의 구매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좀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공급 부족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 이러면서 3분기 가격이 2분기 대비해서도 메모리가 또 25% 상향될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내놨다고 하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약간 선회하면서 내후년 2028년까지도 메모리 부족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물론 모건 스탠리의 최선호주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좋고 이런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최선호주인데 이런 메모리 관련된 이제 이런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가격이 싸졌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외국인 매수세가 그럼 이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일단 어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자, WY,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ETF에 지난주에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 AI, 밸류업, 우리나라 시장 변한 건 없다. 외국인 수급의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쉐어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역대급 28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는 입장을 바꾸면서 코스피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 잘 이번 주에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의 50%라는 파격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부당한 차별 조치에 대응해 세계의 포괄적 선언문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 폭탄의 범위는 와인과 같은 기호품부터 아이스 하키 스틱, 시멘트 등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미국은 자동차와 유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지키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오랫동안 우방국이었던 캐나다를 향해 최후 통첩에 가까운 강수를 둔 셈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USMCA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캐나다 정부의 맞대응 카드까지 예고되면서 북미발 무역 전쟁의 파장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급격히 확산됐다. 동맹조차 예외 없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렸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원 만에 우리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휴일이었던 것을 뒤늦게 반영을 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다시 시장이 재평가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가 또 돈 되는 섹터, 기회가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박근호 위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위원님,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하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또 상장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말씀대로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7월 1일서부터니까 7월 달에 상장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약간 톤이 다운될 때 이 7월 달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제 바닥을 잡냐면 신규 상장했을 때 기관들이 받은 IPO 물량이 시장에 싹 다 풀렸을 때가 진 바닥이거든요.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쉽진 않은데 정말 기관들 너무 많이 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기관들 수급이 어느 순간에 매도 없이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찐 바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업이라는 종목이죠. 네. 광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무엇을 하는 광고 관련 기업이냐? 뭐 광고하면 뭐 데이터죠. 데이터랑 AI 엔진 기반 이제 마케팅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데 뭐 이걸 좀 약간 재밌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친구가 이제 뭐 남자 친구인데 뭐 컴퓨터를 하는 걸 봤더니 막 그 뭐 여자분들 비키니 뭐 수영복 광고가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 광고 왜 나오냐 할 때 자기는 이런 걸 뭐 관심이 없대. 근데 언젠가 한번 내가 그걸 검색을 해봤겠죠. 그 검색 기반으로 광고를 나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매드업에서 가장 이제 내세우는 부분은 이제 리버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광고 에이전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포털 같은 데다가 뭔가를 이제 뭐 자동차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자동차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상장했을 때 일단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 기업이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광고 시장이 뭐 굉장히 적죠. 이제 기존의 광고 기업들끼리 한마디로 좀 약간 나눠 먹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북미 쪽이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 북미 쪽으로 거점을 좀 넓혀서 글로벌 시장을 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은 좀 매드업 기업은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대학교 갈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재수, 삼수 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코스닥 3수만에 이제 붙은 기업이죠. 이제 레메디라고 해서 네. 이제 초소형 엑스레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정말 작은 엑스레이. 아마 여러분들 그 치과 같은 데 가셨을 때 처음에 쫙 이렇게 돌아가는 그 3D 엑스레이를 이제 MRI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네. 치료가 이제 간단한 거 할 때는 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애기들 이렇게 체온계 재는 거 정도 수준의 작은 걸 갖고 와서 이제 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 초소형 엑스레이인데 레메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왜 이제 코스닥 진입에 3수나 해서 진입을 했냐 하면 이 엑스레이라는 거에 초소형 엑스레이 관련된 어떤 성장성을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그래요. 이번에 좀 잘 됐고 또 LG전자가 이제 이 레메디 기업과 함께 엑스레이를 같이 개발을 하기도 했죠. 실질적으로 지분도 있습니다. 한 4% 약간 못 미치는 3.8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 레메디가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제 나사죠. 나사의 이 레메디 소형 우주 탑재형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일단 나사가 레메디 걸 쓰겠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약간 그 레메디에 관심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완전히 뭐 기우다라는 것을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치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 매출이 뭐 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은 아니니까 1분기에 93억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매출이 얼마 나왔다라는 단순 수치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2.5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출 비중이 거의 뭐 90%가 넘기 때문에 고환율에도 유리한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드업과 레메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한번 아실 수 있게 관심 가질 수 있게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토픽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지켜보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레몬 헬스케어를 좀 준비를 레몬 했는데요. 헬스케어. 자, 오늘 뭐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 오전장 초반에 상승 10%, 15%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 중인데 레몬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업은 몰라도 이 기업의 앱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의 앱이 청구의 신, 뭐 스마트 병원 이런 앱인데 청구의 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면 헬스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겠죠. 예약을 앱을 통해서 예약을 좀 하죠. 그다음에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실손 없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때
보험사에 이제 실손 청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다 이제 일원에서 해주는 게 바로 이 레몬 헬스케어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병원, 약국, 보험사를 이제 하나로 좀 연결을 해서 환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레몬 헬스케어죠. 스마트 병원이 바로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의 신, 요 앱이 이제 실손 보험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다녀오셨으면 바로바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상장한 지가 사실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은 아직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이 파란색 선입니다. 기관 수급이 완전히 바닥을 잡아야지만, 한마디로 이제 마른 오징어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짜내야지 이제 바닥을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단기간에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도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고, 오늘 장 초반에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 중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5일선밖에 안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11선, 20일선이 그려지면은 좀 약간 지지저항선이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좀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관련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때 레몬 헬스케어는 뭐 상당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좀 잡도록 하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고점과 저점 중간 정도인 한 11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한 5,800원, 6,000원 정도 내외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몬 헬스케어까지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 중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드렸으니까요.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의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는 바로 경기 방어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사실 최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포트에는 요 경기 방어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 종목보다 시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라고 이제 회자가 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건 사실 주식시장의 생리죠. 하지만 경기 방어주도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정말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일단은 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의 네네. 어떤 선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좀 약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전체 매출에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빼고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수출이 많이 하는 종목군들은 고환율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 고환율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경기 방어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이제 펀더멘털은 당연하긴 합니다만 이제 주주 환원책, 배당과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종목 3종목 정도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경기 방어주 택하신 거, 뭐 수출도 잘 나오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잘 펼치는 종목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약간 리레이팅 관련된 어떤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삼양식품을 좀 삼양식품. 준비를 했습니다. 한때는 뭐 면비디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165만 원까지 네. 찍었다가 지금은 100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가려는 굉장히 어떤 노력이 엿보이는 100만 원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면 삼양식품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이 너무 그냥 좋은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뭐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큰 어떤 반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는 것은 수급상으로 이제 삼양식품의 어떤 100만 원 지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어떤 110만 원, 5만 원, 이제 120만 원 이쪽으로 이제 상향될 수 있는 레벨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수급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지금 다 시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다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영업이익은 46%. 자, 작년 2분기도 사실 엄청난 실적이었었는데 영업이익이 또 46%까지 전년 동기 2분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부분, 주가 빼고는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뭐 밀양에 이 공장 세운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일단은 생산량이 일단 1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좀 회사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이제 80%가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환율이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좋을 것이다. 이제 내년에는 무엇이 좋냐면 중국에 27년도에 이제 신공장이 생기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중국에 관련된 또 유럽까지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증권가에서 목표가 17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만 원대죠. 괴리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2분기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 증가했어요.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 증가했다. 이건 이제 어떤 영업 레버리지가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해외 매출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오리온을 사실 시세 차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배당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배당 황제주죠. 오리온은 일단 창사 첫 분기 배당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리온은 1,750원, 오리온 홀딩스는 550원 분기 배당을 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식품주들을 두 개 주셨네요. 삼양식품 오리온을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KTNG 준비를 좀 했는데요. KTNG?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를 한마디로 보면은 뭐 성장은 못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KTNG는 경기 방어주지만 성장주로 봐도 그 누구도 이견을 나타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KTNG 한번 준비를 했고요. 뭐 담배 만드는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제 관련 매출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0%가 좀 증가를 했고요. 일단 해외 관련 매출이 지금 우리나라 담배보다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게 처음으로 50% 이상을 넘었어요. 54%로 국내 첫 매출 비중을 좀 돌파를 했다는 부분. 주주하는 책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4월 달에 일단 자사주 소각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주주 환원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배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어떤 그 KTNG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버티는 종목이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 현재가 오늘 약조정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난하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NG 탑픽으로 골라드렸고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비하는 시장의 그런 모습으로 포트에 하나 경기 방어주들은 어느 정도는 포트에 편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전부터 좀 관망세를 짙게 띄면서 방향성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쪽으로 10시를 기점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또 기술 쪽이랑 금융, 로보틱스 관련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강보합권에 출발해서 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좀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왔고 현재 4.42% 오르면서 6,80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800선을 코스피 지수 회복해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엇갈리 흐름을 장 초반까지는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하락폭을 2%, 3%대까지 좀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730선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현재는 좀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 안에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고요. 외국인은 2,600억 원대 매수세, 기관이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물량 덜어냅니다. 1조 7천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두 기업의 좀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좀 상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7.79% 상승합니다. 26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도는 소부장 기업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1% 증가했습니다. 직전 연도 두 개를 합친 이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오늘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였고요. SK하이닉스가 5.67% 상승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 짙게 나타나면서 이런 지금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 AI 반도체의 부진,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났는데 그 안에서도 설계 쪽이 현재 강합니다. 에이징랜드가 3.73% 상승하면서 2만 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가운치스가 3.59% 빨간불입니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양산 공급사가 올해는 4개사였다면 내년에 10개 내외로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시죠. AI 반도체와 함께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전선, 전력기기입니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송전, 배전 쪽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가온전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4.37% 현재도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이 북미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회사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전선주들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가장 크게 뛰어오릅니다.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6.92% 오릅니다. 증권사에서 LS 일렉트릭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KBI 메탈도 5.74% 상승하면서 4,420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한전선도 4%대 현재 빨간불입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 오랜만에 진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지 첫 번째 종목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입니다. FCBJ 뭐 기판 쪽을 하나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받고 SK 하이닉스 스퀘어도 받고 그때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난할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반도체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외국계 IB들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쪽들의 어떠한 그 매수의 비중이라든가 네. 포트에서 비중이 지난 4월 달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 줄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리고 경기 자체가 꺾인 게 아니다. 반도체 경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25만 원과 24만 원 라인을 주면서 이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지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시장 아니라 끝난 거죠. 예. 미국도 박살 나는 거다. 네. 강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5만 원, 6만 원대 사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반도체 쪽들이 저점 잡고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 뭐 섹터든 종목이든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이 FC BGA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삼성전기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대덕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뒤늦게 이제 다시 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상승을 보여주니까 삼성전기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대덕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년 말 기준으로 80%까지 이 FC BGA 가동률이 급증해 준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돼 준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MLB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고수익성의 항공 우주향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실적 성장세, 특히 이번 2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매출만 58%, 영업이익이 이 무려 3,4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의 매수 타이밍들이 이제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덕전자도 어디가 고점일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6월 1일 날 이 19만 8천 원까지 급등을 했던 이러한 네네.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계속 보이는 이런 어떤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어요. 네네. 그런데요, 이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마지막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들을 놓고 보면요, 일정한 박스는 우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4만 원, 15만 원 정도 그리고 10만 원에서부터 11만 원 정도 이러한 라인들에서 당분간은 물론 그 V자 급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위치를 봤을 때 요 11만 원과 14만 원의 밴드를 놓고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단부 오면 저점 매수 또 상단부 근접하면 이익 실현이라든가 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반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급반등이라고 하기엔 뭐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10%도 가니까 네.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이거 말고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중에 그렇죠. 기판이나 소부장 쪽에서 대덕전자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위원님의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가온칩스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이제 우리가 디램 관련해서 뭐 레거시 제품들이 잘 팔린다. 이제 삼성의 가장 큰 딜레마는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이게 그렇죠. 빨리 적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적자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신호탄을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쏴줬죠.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네네. 그러면 이런 그 파운드리 쪽에서 직접적으로 삼성과 연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1등 기업은 가온칩스다. 그 영향을 받았던 흐름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원위치가 된 듯한 이러한 모습인데요. 사실은 2012년에 설립되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난 6월 달에도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296억 규모의 대형 설계 계약을 수주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삼성과의 협업 관계는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파운드리 쪽 대표적인 주자인 가온칩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4월 달에 83,000원을 갔다가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 자리가 사실 무너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지난번에 급등할 때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53,000원이고 2차적으로는 58,000원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는 자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로 전환이 일부 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다리니까 자리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뭐 지난번에 이 저점이었던 이 34,000원이 아니라 이제는 요 4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하방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이 고점대가 놓여져 있었던 지난번에 거의 뭐 6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4만 원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6만 원을 저항으로 두는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만 원 초반 자리가 왔을 때 매수 그리고 5만 원 넘어가면서 6만 원 근접할 때는 일정하게 매도. 오히려 이제 6만 원이 확실하게 안착이 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덕전자, 두 번째 가온칩스. 결국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또 눈을 넓히시고 계신, 시각을 넓히시고 계신 분들은 살펴볼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실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 극적 반전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장이 초반에 안 좋을 때도 화장품주들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주춤거리면서 로봇 쪽으로 확 또 매기가 쏠려가고 이런 흐름인데 로봇 관련주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번에 급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6월 한국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11.5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여전히 뭐 좋고 아마존 관계자는 뭐 일부 회사 방문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위 고객사들의 아마존 중심 성장축 수혜가 지속이 되고 ODM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 95%, 2분기 매출액 8,300억 13% 그리고 영업이익도 966억으로 3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틈새 시장 속에서의 어떠한 그 상승 흐름들을 틈만 나면 올라가려는 모습 전체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훼손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한국콜마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재반 이평선들이 결국은 지금 IT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역배열돼 있거나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얘는 정배열 돼서 그렇네요. 숨고르기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 꺾이는 것 같아도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한국콜마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 놓여져 있는 12만 원. 뭐 목표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욕심 없이 대응하면은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중에 한국콜마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수출 뭐 너무 잘 되고 있고 K뷰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데 시장이 워낙 지금 짓눌려 있다 보니 화장품주들도 이것을 반응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주가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뭐 탄탄하다라는 거겠죠. 펀더멘털 자체가 시장이 개선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아웃퍼폼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나 한번 로봇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